자, 집중하세요. 지금부터 딱 1분, 2028 대입혁명의 핵심만 브리핑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전략이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첫째, 고등학교 내신 이제 9등급이 아니라 5등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엔 전교 4%만 받던 1등급을 이제는 전교 10%까지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대학 입장에선 누가 진짜 1등인지 구별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진 거죠. 둘째, 수능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점수 1점으로 줄 세우던 냉혹한 랭킹전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리 대학 와서 공부할 최소한의 자격은 되나 이걸 확인하는 일종의 통과시험, 즉 자격고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정시의 대격변입니다. 정시는 수능 점수만 잘 받으면 끝. 이 공식 이제 완전히 깨졌습니다. 이제 정시에서도 여러분의 고등학교 3년 생활이 담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샅샅이 뜯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요? 새로운 합격의 열쇠는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상대 등급이 아닌 절대적인 성취도, 단 하루의 결석도 없는 3년 개근, 그리고 재수생이 아닌 재학생이라는 신분 그 자체. 자, 여기까지가 1분 요약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시작된 건지 지금부터 그 속사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집요하게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입니다. 먼저 모든 변화의 시작점인 내신 대격변, 그리고 그 여파로 달라진 수능의 위상과 허물어지는 입시의 경계를 살펴볼 겁니다. 이어서 이에 맞서는 대학들의 반격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지 새로운 생존 전략까지 꼼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내신 대격변. 모든 혼란은 바로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왜 여러분의 성적표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갖게 되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왼쪽, 기존 9등급제에서는요. 상위 4% 안에 들어야만,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등 안에 들어야만 1등급이라는 영광의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른쪽, 2028년부터는 그 기준이 상위 10%로 대폭 넓어집니다. 100명 중에 10등까지 모두 같은 1등급이 되는 겁니다. 학생 입장에선 1등급 받기 쉬워졌네? 하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요, 대학 입학처 사무실에서는 지금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학 입학 사정관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과에서 10명을 뽑아야 하는데 지원자 100명 중 무려 80명이 주요 과목 내신이 전부 1등급인 서류를 들고 온 겁니다. 과거 같았으면 이 80명도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까지 실력 차이가 쫙 나열됐을 텐데 이제는 모두가 똑같은 1등급 이름표를 달고 있어요. 이 80명 중에서 대체 누굴 뽑아야 하죠? 제비뽑기라도 해야 하나요? 이게 바로 변별력 상실이라는 이번 입시 개편의 가장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이런 불안감은 실제 학부모 설명회 현장에서 그대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1등급만 대학 가는 줄 알았는데 이제 1등급이 이렇게 많아지면 우리 애는 뭘로 대학 가라는 거냐고요? 이 목소리는요, 단순한 걱정이 아닙니다. 새로운 게임의 룰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학부모와 학생들의 막막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당연히 대학들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내신의 변별력이 무너지자 그 충격파는 도미노처럼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주제, 수능의 역할 변화와 수시, 정시의 경계 붕괴입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능의 자격고사화라는 말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전 수능은 뭐였죠? 표준 점수 1점, 100분위 1%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학생들을 한 줄로 쫙 세우는 절대적인 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특히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그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 대학에 지원하려면 수능에서 최소 이 정도 성적은 받아와. 그 다음은 다른 걸로 평가할게. 마치 콘서트 입장권이나 자격증처럼 점수 자체보다 기준 통과 여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중앙대학교 입학처장의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수시가 정시화되고 정시가 수시화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물과 기름처럼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수시와 정시라는 두 전형이 서로의 특징을 막 흡수하면서 그 경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먼저 왼쪽의 수시를 한번 보세요.
너도 나도 1등급이라 내신만으로는 진짜 실력자를 못 가리게 되니까 대학들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안전장치를 걸거나 아예 면접을 강화해서 학생을 직접 보고 판단하려는 겁니다. 대표적인 정시 요소인 수능을 수시에 끌어들여서 어떻게든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필사적인 움직임이죠. 자, 그럼 반대로 오른쪽 정시는 어떨까요? 수능이 자격고사처럼 변하니까 이제 수능 점수로만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대학들이 수시의 심장이었던 학교생활기록부 종합평가를 정시에 도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수능은 최소 기준만 넘겨. 진짜 당락은 너의 3년 학교생활을 보고 결정하겠어. 라는 거죠. 결국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두 전형은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부가 만들어낸 새로운 입시의 판입니다. 내신 변별력은 약해지고 수능의 역할도 바뀌었죠. 그렇다면 이 새로운 운동장에서 대학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기 시작했을까요? 이 변화의 흐름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잠시만요. 저희 오센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학들은 어떻게 반격하는지 그 기막힌 전략들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바로 대학들의 반격입니다. 주어진 환경 안에서 어떻게든 변별력을 되찾고 자신들이 원하는 진짜 인재를 골라내기 위한 대학들의 치열한 두뇌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중 가장 기발하고 충격적인 전략을 보여준 곳, 바로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는요, 정부가 만든 5등급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한번 보세요. 1단계, 일단 학생의 5등급 상대평가 결과를 받아들입니다. 2단계, 여기에 학생의 원점수에 따라 부여되는 절대평가 성취도, 그러니까 A, B, C 등급을 조합하는 거죠. 그 결과 대학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9등급 체계를 부활시키는 마법을 부렸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 학생과 B 학생이 둘 다 수학에서 상위 10%에 들어서 1등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5등급제 하에서는 이 둘은 완벽히 똑같은 학생이에요. 하지만 A 학생의 원점수는 98점이었고 B 학생은 91점이었습니다. 동국대의 방식으로는요, 같은 1등급이라도 원점수가 압도적으로 높은 A 학생에게 훨씬 더 높은 평가 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라졌던 변별력을 대학이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되찾은 셈이죠.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더 과감해요. 일부 전형에서는 아예 5등급 상대평가 그거 아예 안 보겠습니다. 당신이 받은 원점수, 즉 당신의 절대적인 성취도만 보고 뽑겠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옆 친구와의 경쟁보다 학생 스스로 얼마나 깊이 있게 공부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서울대학교는 어떨까요? 정시 1단계에서 수능 점수를 1, 2점 단위로 세밀하게 보지 않고 1등급, 2등급처럼 등급으로만 묶어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줄이고 학생부 평가에 더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이처럼 대학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 전략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학생들은 이제 단순히 내 등급만 볼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그 속내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지금까지의 내용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합격의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오늘 저희 분석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서 저희 오셈클래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꼭 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이죠. 그래서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혼돈 속에서 길을 찾기 위한 새로운 학생 생존 전략, 여러분의 성공 시나리오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제시해드립니다. 다른 모든 전략에 앞서서 이 문장 하나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대입은 수능 당일 하루의 컨디션으로 모든 게 결정되던 100m 단거리 질주가 아닙니다.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 내내의 과정을 꾸준히 평가하는 42.19km 장거리 마라톤이 되었습니다. 3년간의 성실함과 꾸준함, 그 자체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한 여러분의 새로운 행동 계획은 무엇일까요? 첫째, 절대평가 성취도를 지배해야 합니다. 옆자리 친구를 이기는 것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시험 문제 자체를 완벽히 정복해서 원점수 90점 이상, 성취도 A를 받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동국대와 경희대의 사례가 바로 그 강력한 증거죠. 둘째, 지각도, 결석도 절대 금물입니다.
이게 단순히 성실함을 보여주는 차원을 넘어섰어요. 중앙대학교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만약 모든 평가 점수가 완벽하게 똑같은 동점자가 나오면 뭘로 합격자를 가릴 거냐? 바로 개근 여부를 따지겠다고요. 단 한 번의 지각, 단 한 번의 결석이 여러분의 당락을 가를 수 있는 최후의 조커 카드가 된 셈입니다. 셋째, 재학생이라는 신분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경희대와 중앙대 등은 이미 졸업생, 즉 재수생의 지원을 받고 오직 고3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대학들이 새로운 입시 제도에 가장 잘 적응한 재학생들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하고도 노골적인 신호입니다. 이 세 가지 새로운 행동 계획,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이 전략들이 여러분의 대입 성공에 결정적인 열쇠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정보가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구독 버튼 한 번만 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모든 분석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수능 시험실에서 보내는 그 숨막히는 4시간보다 3년, 즉 1095일 동안 교실에서 성실하게 보낸 그 시간이 공식적으로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거대한 변화 속에 이미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20여 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희 오셈 클래스의 심층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오셈 클래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더 깊이 있는 프리미엄 자료를 원하신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도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된 학습 적용이나 컨설팅 문의는 010-6869-4399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오셈 클래스였습니다.